여러분은 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나는 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히 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운이 나를 도와서 일이 쉽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 물론 노력해야 소망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운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에 관한 여러 정보와 책에서는 운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사건,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인간관계 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현듯 생기는 게 아니라 그물처럼 촘촘히 얽혀 생겨난다고 합니다. 좋은 운을 당겨오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좋은 운을 느낄 줄 알고 좋은 운을 부르게 되어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운이 바뀌는 6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이죠.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했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만나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입니다.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이 좋아지는 두 번째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전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거예요.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 봤어요.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신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길에서 금덩이를 발견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딛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바뀌는 세 번째 징조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좋은 징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로도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고난에 처해 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절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나에게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성공한 인물 중에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님도 사업을 하다가 17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종원 님은 하루 4시간씩 자며 몇 년을 버티고 일하며 빚을 갚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갔을 것 같은 국민 MC 유재석 님도 지옥보다 더한 10년의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긴 무명의 시간을 겪으면서 유재석 님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과 간절함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이 바뀔 때가 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없이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가구 배치를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다섯 번째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에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듯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고 있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몸이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다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큰 운이 들어올 때에는 건강이 회복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플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라고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훨씬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생기는 6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불행한 운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과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변화합니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당신의 운은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